본 교육 영상의 구성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재난의료 지원의 이해와 관련된 이론 교육에 대한 내용이며 2부는 재난의료의 실제와 관련된 실습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부 재난의료의 실제는 재난의료 실습 훈련을 통하여 알아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의료 실습 분야에서는 개인보호 장비 착용법 및 재염 제독 실습과 재난 상황에서의 통신 및 정보 수집 보고를 다룹니다. 모의도상 훈련 분야에서는 대량 사상자 사고 현장 가상 훈련과 병원 원내 대응 가상 훈련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지메테 재난 현장 대응 종합 훈련은 종합적인 재난의료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시 병원 원내 대응 가상 훈련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학습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 A구역이 저희 중앙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이요? 네, 중앙 스테이션이고요. 여기가 앰뷸런스 베이고요. 앰뷸런스 쭉 여기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 외래 환자 걸어와서 여기로 오고, 여기가 수생실이 되겠죠? 여기가 중증. 네. C 환자가 중증 환자 되고, 의자 보통 못 앉아 계실 겁니다. 힘들면 잠깐 앉으셔도 와서. 자, C구역 환자들, 이 C 환자가 제일 보니까 쓰러져 있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중환자입니다. 네. 그 다음 중증 환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중증 환자는 거기 있겠죠? 환자들 눕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B입니다. C가 가장 중증이고요. 그 다음 A 환자들도 대부분 여기 정환들은 저쪽에다 두시죠. 네. 여기는 섞여 있겠죠? A, B. 네, A하고 B. 지금 거기다 차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채워드려야죠. 네. B, C는 말고 A하고 A만요? 네. 여기서 채워주시고 A하고 B하고 섞어서 여기 채워주시죠. 뭐 A하고 B하고 섞어서. 네, 여기 뭐 해서. 정환자? 여기. 일반 환자들. 자자. 네. 아, 복도 있어요. 좋아요. 전공이 4명 위치시켜 주시고요. 뭐 스테이션도 몇 명 있어 좋아요. 전문의 1명. 들어오시는 곳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앰뷸런스. 여기 걸어가는 환자. 여기가 소생실 같아요. 소생실. 여기가 트리아지 합시다. 여기 트리아지. 트리아지 주진아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간호사 몇 명 있나요? 8명. 어디 있나요? 위치시켜 주세요. 구역에. 행정 원무 몇 명 있나요? 행정 세 분 계시나? 행정 3분 어디 계신가요? 다 원무 쪽에 계시나요? 트리아지. 입구 쪽. 이렇게 되나요? 네. 오케이. 이송원 아저씨 계신가요? 네. 어디 계신가요? 대기. 응? 대기. 주차장에 계세요? 오, 되게 특이하다. 몇 분 계세요? 아니. 원내 원내 이성. 원내 이송? 원내. 저기는 원래는 분실보호가 아니고 바깥에. 아, 그래도 밖에 계세요? 네. 2분? 3분? 아니요, 3명. 3명? 네, 팀에서 구조사랑 같이 팀으로. 심심하지 않으시군요. 구조사 있나요? 네. 몇 명 있나요? 한 명. 어디 있나요? A구역. 네, 여기. 스테이션. 자,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저기 보시면 병원별 재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해야 될 요소들을 확인하고 가상의 재난계획을 세워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발상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으로 도상훈련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도상, 이게 바로 도상인데 지도 위에 놓고 우리가 실제로 가상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상상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통해서 아까 프로토콜 만들고 그게 과연 말이 되냐, 안 돌아가지 않냐, 이런 걸 더 추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쓰이는 게 도상훈련입니다. 여기서 이걸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고 병원에 가셔서 병원 선생님들하고 뭐 업무 행정 모여서 같이 이걸 논의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저도 그렇게 써왔고요. 그래서 하실 걸 저희가 계속 뭐 역할을 딱 정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역할이란 뭘 해야 되냐 계속 여쭤볼 거고요. 그걸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화면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 말씀드린 의사 차원, 간호사 차원, 행정 차원 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걸 하려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일단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리 없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환자가 50명 발생했다 그러면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겁니다. 재난계획 활성화, 전파, 트리아지 구역, 브리핑룸, 상황실, 물품, 인력 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레이아웃은 세브란스입니다. 저희 병원 아니에요. 저 세브란스 잘 모릅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고요. 저기 보면 응급실에 저쪽이 주차장, 이쪽은 주차장이 있고요. 왼쪽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공간들이고요. 저기 보이는 입구에 뚫려 있는 것들은 병원 안쪽으로 혹은 병원 저 반대쪽 밖으로 뚫려 있는 공간들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지금 이쪽 소영수 선생님 쪽 계신 쪽 이쪽은 저 병원 안쪽 카페테리아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죠. 카페테리아가 응급실 옆에 있어서 좋겠네요. 그 다음에 병원의 시스템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병동이 있고 주차장 있고 그런 중간에 이제 전체 구도 안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즉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병동에서의 환자도 보낼 수 있고 리소스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이따가 저희가 환자를 받아옵니다. 그 리소스, 즉 인력을 좀 받을 겁니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어디에 해당돼서 누가 있고 어떤 걸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아는 게 핵심은 아니고요. 이런 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갖다 움직일 겁니다. 오늘은 2015년 화창한 가을 말이야 말은 많이 안 맞네요. 가을인데 일요일 오후 2시 30분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진 데서 버스가 메이커에서 고가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제 집은 고가도로가 없죠. 그래서 뭔가 추락을 해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50명도 탑승하고 다 죽은 공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곧 오겠다고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훌륭하죠. 전화도 해줘요. 이런 게 보통 환자가 먼저 오면 우리가 뉴스 보고 하는데 전화를 먼저 해줬어요.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근무하는 팀이고요. 이 시간에 있는 이 인력으로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나리오가 시작을 합니다. 전화가 오면 누가 받나요? 코디는 안 해 있구나. 선생님 시골에 가 있어. 그럼 또 언제 만들었어? 코디네이터를 가져와.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전화를 받아서 전화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러면 우리 문자는 안 쓰지만 전화를 통해서 다 아무튼 보고를 하는 거고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오시나요? 저희가 권하는 바는 가까운 데는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응급실 너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저 공간도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층 위나 좀 다른 공간에 회의 전용 공간에 쓰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잘 브리핑룸이 있고 그래서 회의 전용 공간이 가능하면 그걸 권하지만 어쨌든 프로토콜 별도의 상황실이 있어야 되고 응급실 진료구역 옆에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환자 지나다니는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상황실은 그럼 회의실로 가죠. 회의실 좋습니다. 맞아, 거기도 가야 될 지금인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쫙 오고 환자가 그다음에 싹 오면 좋죠. 인력을 갖다가 통제하고 분류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될 것이 조금 떨어진 곳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시에 딱 오고 그 다음에 환자가 딱 왔으면 참 좋겠죠. 그럼 내 일을 맞이하고 딱 주는데 대부분 같이 막 섞여서 오거든요. 환자 오다가 또 누가 와서 그러면 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눈에 보였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전화하면 전화는 계속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고 언제 왔는지를 딴 데 가서 할 게 필요하고 자 인력 불렀고 상황실 설치하기로 했고 인력관리소도 인력관리소 누가 가죠? 그런데 이거 그 전에 빼먹었다. 인력관리소에서는 이거 관리소라고 팻말 달면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죠. 누가 하면 좋을까요? 현재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당직 전문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당직 전문의 주세요. 당직 전문의? 당직 전문의가 여기 왔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하죠? 입원시키거나 퇴원시키거나 좋아요.
입원 환자, 지금 있는 환자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환자 수가 꽤 돼요. 지금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39. 한 40명 가까이 되고, 중증 환자도 꽤 많아요. 지금 가운데 보면 퍼졌잖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10명 가까이 뭐, 인투베이션, C라인 뭐 등등해서 꽤 많아요.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당직 전문. 당직.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가서 결정하겠죠. 뭐 자기가 일일이 안 할 거 전공이다 하고 결정하겠죠. 그럼 이 자리는 비우게 되겠네요. 누가 가 있을까요? 거기는 재난 팀장.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네. 상황이면 누군가를 지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세우라고 해서 세웠지만, 그래서 A 환자들을 쭉 뺐습니다. 빼봅시다. A 환자가 지금 A 환자의 빼드는 두시고요. 빼드 체크하면 안 되죠. 빼드 가고 A 환자를 한 5명 두고 A 환자를 다 보냈어요. 굉장히 훌륭하죠. 사실 그렇게 빨리 거의 뺄수 못 보내요. 네.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환자가 남았어요. 그 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못 보내요.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환자. 자, 저 맨 위에 있는 환자 B. 환자 B가 저기가 있네요. 환자 B를 병실에 올릴 거예요. 저희 실제 상황에서 이제 올릴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팀들이 왔고 기존의 아직은 못 왔어요. 아직은 못 왔고 지금 옆에서 퇴원 환자 막 보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면서 이 환자분 집에 가시고요. 이따 나중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지금 가시고 환자분 잠깐 이번 병실로 가시죠. 그러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병실로. 네. 그럼 어떻게 데려가나요? 병실? 저희 뭐 병원 다리가 같은 부러졌어요. 경우에는 TV가 부러져. 어쨌든 카트를 이용해서 카트 이용해서? 지원팀 수간호사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맡으면서 즉시 내려오는. 예. 그래서 와서 자기 병동으로. 예. 그러면 이 사설에는 그 사설 구조사한테 맡겨서 네. 간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4명을 더 뺐어요. 빼주시죠. 나 이렇게 환자 잘 빼는 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환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좋아요. 뭐 이건 이렇게 빨랐다 치고 중환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인투베이션 환자가 저기 4명, 나머지는 뭐 상태한다. ICU는 베드 어레인지. 비어 있을까요? ICU가 저는 다른 것보다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ICU 베드를 비우고 추가로 만들겠다는 프로토콜. ICU 자체 내 베드 어레인지는 그거 그죠? 있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일단 최대한 오버로 가는 경우가 어쩌면 오버로 갈 수가 있다. 근데 빼는 것까지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가 이 환자가 올라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정치적 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올라가서 환자를 갖다가 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베드가 났어요. 4자리 났어요. 환자 어떻게 올릴 건가요? 그게 다 평소에 지켜지지 않는데 재난에는 그게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빠지면 뻔하겠죠. 좋아요. 그래서 환자 4명을 뺍시다. 5명 뺍시다. 5명. 자, 이제 환자 다 받을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벌써 왔을 텐데. 아니야, 우리 동시에 이게 한꺼번에 잘 됐어요. 자, 환자 이제 구급차 왔어요. 이성관님 뭐 하시지? 그래서 나서 환자가 평소처럼 처음에는 경환들이 몇 명 있고 막 뛰쳐나와서 구급차 태워달라는 사람들 있잖아. 손을 들면서. 그래서 그 트리아지를 잘 못한 거죠. 어쨌든 다 왔어요. 뭐 다른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자들이 이제 구급차를 탔어요. 구급차를 타는 차도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트리아지에서 걸어가지고 트리아지? 다른 병원. 어디가 트리아지가 어딨나요? 트리아지. 트리아지. 원래 트리아지? 원래 트리아지는 여기죠?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의사가 보고 의사는 어디 있나요? 의사 트리아지 평소에 있나요? 트리아지 앞에 있죠. 두 평소에 명이. 오케이. 두 명이나 있어요 여기?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같이 와서 환자를 보고, 환자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나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레디. 내좀 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중환자고요. 중환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중환자고요. 그래서 중환자고요. 그 다음에 준중환자 그건 어딘가요? 생각해보니
뭐 저기 좋습니다. 뭐 저기 뭐 두 군데 설정할 수도 있고. 경환자는 어쨌죠 우리 다? 제일 멀리도 그래. 아 제일 멀리. 경환자 있는 환자 다 보냈는데 새로운 환자도 그리고 뭐 제일 멀리. 좋습니다. 119 같이 들어갑니다. 아 119 같이 쫓아가야겠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 다음 환자도 119가 이 사람도 119라 칩시다. 펑션 안 하시니까 119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부터 119가 또 카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도 또 119가 카트를 타고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속 친다가 나오거든요. 친다가 나와.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빠꼬가 안 되겠죠? 입구가 그렇게 넓긴 하겠지만 그렇게 넓긴 않죠. 이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예, 사람들이 와글와글 들어온단 말이에요. 119 구급대에만 들어오냐면 그 옆에 같이 온 보호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막 같이 오겠죠. 자기도 같이 다 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상상하셨으면 하는 거는 이런 환자들 줄지어서 쫙 있는 거예요. 저기 차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빠지지 못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를 한번 상상해 주시길 저는 바라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구급차 좀 계속 줄 서서 기다릴 거 50명이면 뭐 한 차에 3명씩 태워도 10몇 대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막 걸어 들어오고 옆에서 막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 500m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환자들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를 우리가 여러 명 받았어요. 중환자 또 받았어요. 잘했어. A구역 환자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쪽에서 된다고 그랬죠? 일부는 보냈고요. B구역에서 있는 환자들 또 받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 배치는 이래요. 우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CPR 환자가 왔습니다. 둘 왔어요. 한참 이제 거의 다 환자가 좀 줄어들 쯤에 보통 오죠, 이런 환자들. 막 CPR 하면서 들어오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18로. 둘이. 18로. CPR룸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은 여기로 갔어요. CPR룸 보통 2명 받을 수 있나요? 네. 크기가? 여기 두 개. 기준이 2명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아유, 좁아. 좋아요. 둘이 들어왔어요. 자, CPR 해야 되죠. 사람 그 사이 좀 왔어요. 간호사가 내려왔고요. 드릴게요. 던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내려왔어요. 의사가 막 들어와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왔어요. 뭐, 이거는 그냥 구급차 타고 왔다고 칩시다. 구급차로 들어왔어요. 그 카트로. 자, 어떻게 할까요? CPR 해주세요. CPR요. 여기 아까 지원원 의사들 네, 하시고. 부장님. 과장이 들어가셔야 돼요. 과장님도 하나 부르셔야 시니어 돼요. 하나 들어. 어이구.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CPR하는데 간호사가 몇 명 필요하냐? 2명. 최소 2명이죠, 사실. 둘이가 여기 한 명 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CPR. 들어왔어요. 인턴 어딘가요? 인턴인데? 인턴이었나? 컴플레이션. 네, 인턴. 네. 간호사 2명. 간호사 둘. 아까 지원 누구 하나 있죠? 두 개. 두 개. 이거 두 개. 한 명씩. 응. 한 명씩 해야지. 어떻게 두 개. 이 정도면 돼요? 그 정국인 선생님 하나 있어요. 간호사도 필요 없어요. 내려온 의사들도 들어가야 돼요. 세 명. 이분들 와서 이 튜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네, 좋아요. 제가 CPR 했어요. 저쪽은 어떻게 됐죠, 이제? 네, 저쪽은 가장 중환이고 사람을 많이 보는 사람이 비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CPR을 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CPR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호에 네. 그래서 벌써 영화 조주네요. 우리 쪽 영화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잘라야겠어요? 여기서 보냈대요. 이분들 여기서 지금 사실 트라우마틱 어렸을 때 원래도 못 살아요. 거의 못 사는 걸 우리는 살릴 수 있는 저 C구역 사람들이 지금 인투베이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시작하면 30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소하고 재난하고 다른 겁니다. 평소는 필요한 맥시멈 트리트먼트를 저희가 어쨌든 제공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그렇죠. 많은 거를 감안하고 하지 않는 거죠. 응급실에 덜은 중환이 많다는 걸 감안하고 응급실에 감기 환자가 100명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중환자가 많이 왔잖아요. 트라우마 환자는 중환자 항상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항상 환자를 빼야 됩니다. 그게 평소대로 안 하는 거라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조건 해요, 저희. 평소하고 달라지는 거는 맥시멈 파시블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미니멈 그 억셉터블 트리트먼트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최소한으로 한 거다라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부러져서 오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다 찍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제 말로 마무리할게요. 그게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과장님 여기 계실 거 아니고요. 아이고 P1에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이 또 오시면 다른 당직 과장님이 오시면 저 나머지 우리 버림받은 사람들 있죠. 우리 A하고 B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컨펌을 해줘서 퇴실을 시켜줘야 돼요. 다른 병원 보내주든지 이런 역할들을 도와줘. 다음에 온 인력을 어디다 배치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